뭘 했다고 큰 그릇. 검찰에 소환 시간표. 무력이 적은 큰 그릇. 상당히 좀 재밌는 표현인데 일단은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전혀 문제될 거 없다라고 얘기했던 우상호 의원. 이른바 586 동료 의원인데 이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 일각에서는 조기 귀국 정도가 아니라 탈당해야 된다. 혹은 출당시켜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아직 진상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거치 문제부터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한 20명의 현역 의원이 이제 앞으로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이다. 총선 앞두고 이러다가 당 전체가 질질질 끌려가는 상황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같거든요. 저는 녹취록에 현역 의원의 이름이 담겼을 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암시만 되어 있는 거지 현역 의원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죠. 자꾸 이렇게 현역 의원 20명이 돈 봉투를 받았다까지 몰고 가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의혹이 과하다.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직 집이 없는 드문 동세대 정치인이 송영길이다. 그리고 가장 열심히 공부한다. 학교열이 높다. 청빈까지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무력이 적은 사람임을 보증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물욕이 적은 집도 없고 물욕이 적다. 라고 극찬을 한 겁니다. 그 집이 없다고 물욕이 적다라고 보기는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집이 없어도 물욕은 많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큰 그릇이다라고 했고 남영희 의원은 무소의 뿔을 언급했습니다. 박지원 역시 큰 그릇 송영길, 남영희 무소의 뿔처럼 혼자가라는 글귀가 떠올랐다라는 칭찬 내지 찬사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벌써부터 의혹 자체를 별거 아니다라고 치부하거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큰 그릇, 물욕이 없다라는 우호, 두둔 내지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찬사가 불편하다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에 송영길 전 대표가 여러 번 언급됐기 때문이죠. 들어보시죠.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길이 형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한두 번 등장한 게 아니라 이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인지하는 듯한 내용도 언급이 되는데요. 들어보시죠.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연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강내구 감사협회장이 이정금 총장에게 돈봉투 살포한 의혹에 대해서 정황에 대해서 연길이 형한테 보고를 했다. 성만 형이 한 것에 대해서 연길이 형이 잘했네 잘했다라고 했다라는 건데 들어보면 이성만 의원 등이 소위 돈봉투 의혹 정황에 대해 송영길 전 대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잘했다라고 칭찬했다는 대목으로 읽히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주로 이제 586 동료 의원 혹은 그 시대를 함께했던 동세대 정치인들이 송 대표를 칭찬합니다. 그릇이 크다, 무력이 적다. 근데 녹취록에서 그러면 이성만 의원이 아니라 최성만이고 연길이 형이 아니라 송영길이 아니라 박영길 씨입니까, 그럼? 글쎄요. 지금 우선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사안에 대한 민주당 일각, 민주당 주변 혹은 뭐 당협위원장이든 고문이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 너무 안일하게 남 이야기처럼 발언하고 있다. 또 침소봉대한다. 이런 생각들이 매우 아쉽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방향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전체의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자기 지역구민이나 국민 앞에
사과하는, 오늘 우리 전재수 의원님도 사과의 말씀으로 시작됐는데 어쨌든 이유가 어찌됐든 실제의 내용은 나중에 다퉈보자. 하지만 우선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일이고 사과한다. 이 말만 나와줘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상호 의원도 사실은 뭐 하나의 어떤 동지로서의 당인의 자세에 대한 얘기는 공감이 돼요. 무조건 오히려 송영길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부동산 문제에 관해 무조건 당에서 나가라라고 얘기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수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관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럴 리가 없다거나 혹은 미리 내쫓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어쨌든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한동훈 장관 말에 의하면 원인 제공을 우리 쪽에서 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 예. 저쪽에서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우선은 송영길 대표도 조금 더 진지하게 당의 모두가 어떤 송영길 일당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는 사실은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당 전체가 그야말로 이 문제에 올인하고 예. 대책을 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좀 한 방향으로 입장을 내라라는 김용주 의원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큰 그릇이다. 집이 없기 때문에 무력이 적다라는 이런 찬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송 전 대표 응원, 제정신인가, 큰 그릇, 무력 적다, 듣기만 해도 민망. 송 전 대표가 독립투사인 양 착각하고 있나라는 비판의 메시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하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상호 의원, 김민석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586 세대 대표적인 의원 정치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안을 가지고 무력이 적다. 이게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투표라는 제도를 금전을 가지고 뭔가 왜곡시켰던 아주 악질적인 건데 이거를 그냥 어떤 일개인이 아니 어떤 집단이 축제를 한 걸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그 캠프 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후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로서 여러 가지 인사, 그다음에 당무를 활발하게 관여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라는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그 지역구까지 뭐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많은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마치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보면은 민주당이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아니면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포했다라고 본질과는 다른 얘기로 또 정치적으로 물꼬를 틀어서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엊그저께 있었던 송영길 전 대표의 파리에서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송 대표가 마치 큰 그릇이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지금 독립투사가 된 것처럼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트러뜨리면서 물꼬를 틀어서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민주당 내 개개인의 의원들도 우리 전재수 의원님 하는 것처럼 좀 새겨 들었으면 사과해야 되고 잘못했고 부끄럽고 한 거에 대해서 좀 새겨 들었으면 그리고 마냥 내 편이라고 마냥 언제까지나 이렇게 편들어주고 감싸는 문화가 계속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봐야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최소한 나중에 큰 피해를 받지 않지. 저렇게 가다가는 저는 오늘 아침에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이러다가 당 간판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에 있는 중진 의원이 일갈했던 것처럼 저는 한번 지금의 상황을 민주당 의원분들이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치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정육준 변호사님,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 하시는 메시지와 또 당 일각에서 이렇게 우상호 의원이나 김민석, 박지원 의원 등이 하는 메시지의 방향이 확실히 좀 다르긴 하네요. 전재수 의원님은 지금 나오실 때마다 계속 대리 사과를 하고 계셔서 옆에서 보기에도 좀 안쓰러운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의원님 같은 분이 당대표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적인 발언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김민석 의원님 이야기 중에 제가 무주택자보다 더 눈이 가는 게 뭐냐면 저와 마찬가지로 저는 김민석 의원이 은근히 자기 자신도 김민석 의원님도 집 없다라고 하는 걸 내세운 건가?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기를 갖다 내세울 상황인가 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어찌됐든지 간에 송영길 대표가 무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한 거는 자리 욕심은 확실하다. 권력욕은 확실하게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씩이나 되시는 분이 저런 식으로 그렇게 범죄 행위를 비슷한 걸 갖다가 용인을 하면서까지 당대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영희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송영길 대표라고 하면 저 이야기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섬찟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점이 무소의 뿔처럼이 아니고 혼자서 가라의 방점이 찍히면 그럼 당에서 나를 버리겠다는 이야기인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비판하면서 정권을 잡은 민주당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권을 잡은 당이 그 여당 대표 선거를 갖다가 하면서 당정농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당정농단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힘있고 그 무게 있고 그런 정치인들이 그렇게 옹호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 전재수 의원님 같은 분들이 그 민주당에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의원님. 제가 느닷없이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상호, 김민석, 박지원 이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 개인에게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야기고 그다음에 국민 정서상 이제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리고 저도 송영길 대표에 대한 긍정적인 개인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떻든 지금 이 상황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송영길 대표에게도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특히 국민 정서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다만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큰 그릇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동안 인사 참사가 있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없었죠. 외교 참사가 있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없었죠.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없었죠. 그리고 이 모든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법적인 책임이 없다. 아니 정치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옷을 벗거나 사퇴하거나 뭐 직을 그만두거나 그러지 않겠다. 나의 법적인 책임, 위법 사항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자라고 덤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야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는 시대가 사라졌구나. 모든 것을 법적인 책임으로 다 돌리는 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보자가 아니고 일단 나의 책임이다. 그래서 탈당을 한다. 그리고 당 상임 고문직도 사퇴를 한다라고 이야기한 송영길 대표의 어떤 법적 책임보다 더 위에 있는 정치 도의적 책임을 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정치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국민 일각의 요구에 부응을 한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평가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혹시 김영주 의원님, 네. 박지원 의원이 정치 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메시지만 이중적인 메시지를 낸 경우도 왕왕 있었잖아요. 이게 혹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내에 이 돈봉투 의혹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아니 왜 본인 의혹에 대해서 다 검찰이 소설 쓴다고 하고 정치적 책임도 안 지냐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송 전 대표는 어쨌든 정치적 책임을 진다라고 하니까 이게 박지원 의원이 송 전 대표를 칭찬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혹시 이중적인 메시지도 있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그런 의미는 없다고 보여요. 그런 의미는 없다. 이재명 대표하고 척주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다. 일도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깔끔하네요. 깊이 있는 생각 끝에 나온 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